일제가 한반도의 전기를 끊기 위해 전국 곳곳에 명산마다 쇠말뚝을 박아 풍수 침략을 자행했다는 이른바 일제 쇠말뚝설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광복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이 쇠말뚝 제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가 최근 영화 파묘의 흥행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제 쇠말뚝설은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증거라며 일제가 백두산에 쇠말뚝을 박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 사진은 쇠말뚝이 아닌 일본의 종교인 신토에서 사용하는 재래용 나무 탁자인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야마시타 도모유라는 일제 전범이 쇠말뚝을 박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전범 재판 당시 그의 통역관이었던 조선인 신세우가 변론을 잘해주자 야마시타가 자신이 한반도 전역에 무려 365개의 혈침을 박아놨다고 그에게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005년에 한 기자분이 야마시타의 통역관은 신세우가 아닌 하마모토라는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 역시 거짓으로 판명났죠. 게다가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쇠말뚝 제거 사업의 결과 총 439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중 고작 18건만 인정받아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기자분이 취재를 해보니 그 18건마저도 진짜 일제가 박았는지 불분명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일제가 쇠말뚝을 박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산 백운대에서 발견된 쇠말뚝을 들 수가 있는데요. 1985년에 한 민간 단체가 80대 할머니로부터 일본인이 민족정기를 흐리게 하기 위해 북한산 백운대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증언을 듣고 그 쇠말뚝을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말뚝은 진짜로 일본인이 박은 것이 맞긴 했는데요. 조선신문 1927년 8월 20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백운대 등 도로 기부 모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백운대 등산로 보수에 750원이 필요하여 일본인 5사람이 기부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또한 경기 최고의 명소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도로가 험준하여 등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를 보수하고 지도표, 등산 안내판, 쇠로 만든 난간과 계단 등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백운대에 쇠말뚝을 박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지 풍수 침략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일제는 측량을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산림보호국 임시직원으로 측량 업무를 도왔던 이봉득이란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1살 때 조선총독부 임정과에서 나온 고가주 캔과 장길복이란 사람을 따라 화천 양구 일대를 누비고 다녔다. 측량을 위해 박아놓은 대삼각점을 일제가 혀를 지르기 위해 박은 쇠말뚝으로 오해했다. 그런데 나라 뺏긴 서름이 좀 컸나. 조선 사람들은 전국의 산꼭대기마다 들어서는 이상한 쇠막대기를 보고는 외인들이 조선에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혀를 지르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제가 측량 업무를 위해 박은 쇠말뚝을 당시 사람들이 풍수 침략을 위한 혈침으로 오해했단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일제는 풍수를 미신 취급하며 믿지도 않았습니다. 일제는 1912년 3월 25일에 경찰범 처벌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칙의 제1조 22항에 무분별하게 기룡화복을 말하거나 기도, 주문 등을 하거나 부정률을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간에서 널리 행해지던 무속이나 풍수 등을 미신으로 규정하여 탄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제의 이러한 미신 통제는 1920년대 문화통치 기간에 잠깐 느슨해졌다가 1930년대부터 다시 빡세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일제는 각 지방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미신 엄금 활동에 나서서 문역, 곡술, 풍수 등의 의료행위는 민간 보건과 문화 향상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며 철저히 금지할 것을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일제가 뒤늦게나마 풍수를 믿게 되어 그때부터 풍수 침략의 의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쟁이 점차 확대되자 일제는 물자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녹슬 그릇과 수저까지 공출해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기를 끊겠다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쇠말뚝을 박을 여유가 있기나 했을까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일제 쇠말뚝설과 비슷한 이야기가 조선시대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태종실록 1406년 7월 16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원현의 길가에 신령스러운 나무인 백지수가 있는데 명나라 사신인 황엄이 그곳을 지나다가 은밀히 구린 못을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허규가 그 못을 뽑은 다음 조정에 개문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황엄이 압승술을 썼다고 매우 의심하였다고 하죠. 여기서 압승술은 주술을 쓰거나 주문을 외워 화복을 누르는 일을 뜻합니다. 정조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정조실록 1797년 6월 24일 기록을 보면 정조가 우의정 이병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인재가 점점 옛날만 못해지고 있다. 명나라 초기에 도사 서사오가 우리나라에 와서 유람하면서 산천을 두루 구경하였는데 단천의 현덕산에 이르러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여겨 5개의 쇠말뚝을 받고 떠나서시니 북반에 인재가 없는 것은 실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정조가 생각하기에 함경도 지역에 인재가 없는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서사오라는 인물이 단천의 현덕산에 쇠말뚝을 박아 천자의 기운을 눌러놨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기서 서사오는 고려 말 복민왕 시기에 명나라에서 온 사신인데요. 하지만 정작 그는 이런 내용의 비석을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제가 조천궁 도사 서사오를 보내 고려의 수산 및 재산의 신과 수수 및 재수의 신에게 제사드립니다. 고려란 나라는 해동에 자리하여 산세가 광대하고 수덕이 왕성하니 실로 모두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를 안녕되게 하고 국군이 대대로 국위를 누리며 중국을 높임으로써 생민을 보전하게 하는 데에 신의 공이 큰 것입니다. 짐이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 일어나서 지금 천하를 통일하여 정통을 계승하였는데 이즈음 고려가 표문을 받들어 신하를 일컬으니 짐이 그 정성을 기뻐하여 이미 왕의 자기를 봉하였습니다. 옛 법전을 상고하건대 천자는 산천 제사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나 통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삼가 희생과 패백을 받들어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령께 하르니 신께서는 살피소서. 쭉 살펴보면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여겨 쇠말뚝을 박아 그것을 누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려의 안녕과 번영을 빌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외에도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왔던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이 말뚝을 박아 조선의 국운을 끊어놨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또한 조선을 침략한 왜군 중에 한 인물이 경상도의 한선산에 쇠말뚝을 박아 근방에 인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설화도 있고요. 즉, 쇠말뚝과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이 조선시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른바 일제 쇠말뚝설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쇠말뚝 관련 설화에 일제에 대한 울분과 정서적 반감이 반영되어 재생산된 일종의 괴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